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화면이 조금 옆으로 오는 것 같아서. 네. 오늘도 변함없이 법률스님 희망 편지 내용이 좀 분량이 있는 날은 제가 그냥 서도 짧게 하고 시작할게요. 질문자가 그 신랑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질문자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신랑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너무나 괴로웠지만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하고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신랑이 매일 늦은 새벽에 들어오니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괴로워서 신랑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살짜리 첫째 아이가 투정을 하거나 엄마를 찾으면 아이에게도 험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고 하면서 뱃속의 아이를 낳을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스님이 질문자가 키우면 되잖아요. 질문자. 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신랑을 잡으려 할수록 더 매정해지고 빗나가는 신랑을 보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이 뱃속 아이와 3살 아이에게 전해질 것 같아서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너무 괴롭고 슬프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신랑의 마음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랑의 마음이 돌아온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스님, 지금 질문자가 하는 말의 요지는 평생 남편에게 종노릇 하면서 살겠다는 거네요. 뭐 때문에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젊은 여자분이 남자한테 매달려서 그렇게 종노릇 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질문자, 제가 아직 신랑을 많이 좋아합니다. 미워도 하지만 싫어하지는 않고 좋아합니다. 스님, 좋아하면 괜찮아요. 노예가 돼도 좋아요. 지금 질문자는 저한테 나는 신랑의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질문자, 아닙니다. 스님, 그런데 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해요? 노예 해방이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해방도, 상놈이라고 하는 계급적인 해방도, 여성이라고 하는 성해방도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피부 빛깔이 다르다고, 계급이 다르다고, 성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사회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남편한테 매달려서 눈물 흘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삽니까? 제가 볼 때는 한심해 보여요. 70대 되는 노인이 그러면 옛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자는 아직 젊잖아요. 노인들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제가 가끔 말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이다 보니 이혼을 해놓고도 후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질문자는 남편이 자기를 싫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같이 살려고 해요? 질문자,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요. 스님,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질문자, 사실은 철학관에서 11월 8일에 남편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늦더라도 12월 8일까지는 돌아온다고 해요. 예상하지 못한 말에 객석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그 철학관에 물어보지 왜 저한테 와서 또 물어봐요? 질문자, 제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남편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덜 힘들까 싶어서요. 스님, 만약 남편이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하면 질문자는 뱃속에 아기를 낳아서 혼자서라도 키울 거예요? 아니면 갖다 버릴 거예요? 질문자, 혼자서 키웁니다. 스님, 그렇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이혼을 했든 그래도 죽은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질문자, 맞습니다. 스님, 남편이 살아있으면 이혼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아이들 양육비도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 남편이 죽으면 어차피 질문자는 혼자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 죽을 거예요? 질문자, 아니요. 스님, 남편이 죽어도 질문자 혼자서 살 수 있는데 이혼하고 혼자서 왜 못 살아요? 이혼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정자은행에 가서 정자를 사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자를 빌려서 아이를 둘이나 공짜로 낳았잖아요. 그러니 고맙다 하고 살면 되죠. 그게 뭐 큰 걱정이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심하면 돼요. 내가 싫다는 사람한테 뭐하러 붙어서 사느냐. 이혼하고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고 키우자. 나중에 아이들 키우다가 좋은 남자 있으면 그때 재혼하자. 옛날에는 재혼을 못하니까 힘들었는데 요즘은 결혼을 3번, 4번 해도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징징 짜고 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질문자가 자주적인 인간이라면 더 이상 울지 말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동안 너 만나서 몇 년이라도 행복했다. 나한테 아이 2이나 선물해줘서 고맙다. 다른 사람이 좋다면 그 사람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다음 생글생글 웃으면서 헤어지면 돼요.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뭐 때문에 그런 일로 울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야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나는 그 사람이 좋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요. 설악산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설악산이 좋으면 자주 가잖아요. 바다가 좋으면 바다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가잖아요. 그래 놓고는 바다가 나를 부른다, 산이 나를 부른다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나사가 빠졌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산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바다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산과 바다가 저를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보러 갔죠. 그것처럼 바람을 피우든 늦게 들어오든 나는 그 남자가 좋다면 바람을 피워도 죽은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딱 생각해버리고 살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혼을 하고 정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좋다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죽어도 내가 살아야 하는데 늦게 들어올 뿐이지 집에는 들어오고 다른 여자를 만나긴 하지만 나도 만나주지 않느냐. 죽어버리면 그것도 못해줄 텐데 집에 늦게 들어오던 다른 여자를 만나든 그저 안 죽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도 저녁 늦게라도 들어와 주니 감사하다. 나하고도 하룻밤을 자주니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셋 중에 선택하세요. 첫째, 나를 놔두고 바람을 피운 거니까 교통사고 나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든지. 둘째,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고마웠다 안녕 이렇게 말하고 정리를 하든지. 셋째, 그런 남편도 내가 좋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든지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마우냐. 그래도 이혼해 버리는 것보다는 며칠 만에 한 번씩 얼굴도 보고 한 번씩 잠도 자고 그래도 가끔 와서 애들도 이뻐해주고 좀 늦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는 들어오고 그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면 그로부터 내가 독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 변할까? 언제 마음이 다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질문자가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노예 생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을 잡고 살아야죠. 셋 중에 어느 것으로 선택할래요? 질문자. 세 번째요. 스님, 그런 남편도 정말 좋긴 좋나 보네요. 그럼 이제 걱정이 없어졌어요. 질문자. 많이 없어졌어요. 스님, 많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직 걱정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질문자. 일단 11월 8일까지는 기다려보고요. 모두 박장돼서. 스님, 법륜 스님보다 점쟁이가 낫다고 생각하나 봐요. 좋아요. 11월 8일까지 기다려보세요. 질문자, 감사합니다. 이 질문자는 정말로 남편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까? 아직 경험을 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안녕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정말 많이 좋아하나 봐요. 어쨌든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저는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